2024년도에 고점을 알린 신호고 2700 중심단에서 이제 고점을 알렸고 끝난 거냐? 아니면 지금이 2024년 몇 분기 뒤를 이어서 어디쯤 중간에서 나오는 조정이냐? 최근 각종 SNS에 이정윤 세무사님을 사칭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밸런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몽땅님! 몽땅님, 물타기 금지? 그 컵은 뭐예요? 이거 우리 회사 그리고 100억 대학 기념품입니다. 빨간색 컵을 하나 만들었는데 앞면에는 100억 대학 로고, 뒷면에는 물타기 금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의 느낌이랑 이 뒷면이랑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2609 마감했어요. 와, 61선 하회하면서 음봉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2.28이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지수 대비 조금 더 많이 떨어진 한국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30, 121선 하회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61선 하회에서 60일과 120일 사이에 들어가 있고, 코스닥은 진작에 통과해서 121선 밑에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의 하락폭이 큰 하루였어요. 매매 동향은 개인 거래소 코스닥 다 양매수 대응했고요. 외국인 기관 2천억대 정도, 3천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코스피 매도세와 특징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1조 3천억 에너지를 뿜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상방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어느 정도 미장이 움직이면서 정해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추가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죠. 이때의 구간이잖아요. 이 2024년 1월 구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장기는 벌써 돌아가고 있는 국면이었고요. 단기는 깨지고 있는 상태였고 1월 17일 날은 하루에 마이너스 2.47이나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자, 중장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고 60일과 120일 사이에 봉이 들어온 날이에요. 변곡 발생 가능성을 어디쯤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죠. 그러면 중장기는 살아있으니까 단기만 변동성 구간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뭐 일주일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60일선 위에 양선으로 딱 안착할 시기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치 1월 달에 이 자리의 느낌처럼 봉이 생성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안정화가 진행되는 상태일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자재단에 대한 상승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후퇴, 그다음 우리나라 환율 1,400원 오늘 터치했었어요. 이런 복합적인 아니면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영향을 쭉쭉 받으면서 움직였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아무래도 투자시장 전체에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금리 같은 것들 때문이에요.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이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을 때 원래 기준치였던 6월 인하와 금리 3회 인하 이게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니까 언제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에너지가 나올 것이냐랑 금리 인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드는 거냐 이런 가이드 같은 것들을 조금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데이터가 또 추가될 거고요.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우리나라의 시초가 결정되기 때문에 17일 날이죠. 이제 17일 날 새벽 뭐 2시 좀 넘어서 이제 연준 의장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낙폭이 확대돼서 코스피가 60일과 120일 사이로 조금 더 열리느냐 아니면 제한된 움직임으로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일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2.68%예요. 진짜 8만 원이 이렇게 쉽게 찍힐 줄 몰랐는데 오늘 찍었어요. 장중에는 79,400원까지 밀렸었고요. 8만 원이라는 자리에 의미가 좀 있어요. 과거에 돌파 실패, 그다음 최근에 돌파 후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여기를 내일 지지를 패턴을 보이느냐 마느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하이닉스, 미국 나스닥이 같이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같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충격이 예상되어 있는 하루였고 낙폭은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저점 구간이 비슷한 시기에 형성이 됐던 자리가 있으니까 이런 제한적인 등락에 갇혀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의미 있던 건 현대차와 기아차.
이 환율이 1,400원대를 찍으면서 수출을 대량으로 하는 쪽한테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긴 해요. 자동차에 특히나 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주를 전반적으로 1%대 이상의 동반적인 하락을 보여갔고 그 안에서도 자동차는 꽤나 다르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돌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또 에너지가 좀 빠질 수도 있고요. 롱숏 전략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자, 정렬을 해서 한번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게 자동차 업종 내 타이어, 정고점 부시면서 실적 회복과 동반하면서 신고가 패턴, 리테일, 완전 역배열 패턴에서 개별 등락, 오랜만에 움직인 엔터주, 그 다음 카드, 게임주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렬을 했을 때 금일 가장 두각이 드러났던 게 전력기기 라인의 대량 거래였어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음봉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매기가 한 단계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타의 다른 전력기기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고 동반해서 쭉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좀 안정이 돼야 되는 시간 조정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은 아무래도 다른 전력기기 대비 MSCI 같은 수급적인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매기가 빠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도 일부 영향을 받았고 7% 하락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전력, 전선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조선주 오랜만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조선주가 하루에 5% 떨어지는 거는 진짜 잘 보이지 않는 형식이긴 한데 워낙에 이쪽은 중구장대, 중장기 시선으로 봐야 되는 쪽이라서 하루 낙폭은 컸지만 방향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죠?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터진 종목 삼성전자 제외하고 하이닉스 제외하고 제주은행입니다. 이미지는 지방은행, 최대 주주는 신한지주, 그 다음에 보통은 시장이 조정권이나 찌글거릴 때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지분관계상 약간의 품절주 성향을 띠고 있기도 해요. 신한지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일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HPSP, 거래가 많이 터졌지만 음봉 전환했습니다. HPSP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예요.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고 사모펀드는 언젠간 당연히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 매각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면서 오전장에는 상승했었고요. 오후장에 시장 지수 전체적으로 밀리고 회사 차원에서 아직은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시 나오면서 추가 하락을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중동의 긴장도 안에 석유 관련주들 왔다 갔다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한미반도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주도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안에. 자, 코스피 지수가 2%대 하락했어요. 그러면 종목은 최소한 이거에 2배 내지 2.5배, 또 넓게는 3배까지 변동폭의 구간이 설정되는 게 오늘의 아주 평균적인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럼 2% 하락에 4% 정도 하락 종목이 하락했으면 시장 지수 범위 내에 있는 종목이다. 2% 하락에 1%밖에 안 하락하지 않았다? 강한 종목이다. 2% 하락했는데 오히려 양선으로 크게 뽑아냈다. 강한 종목이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강도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4% 정도의 하락이니까 시장 2.2% 하락에 4% 하락이면 시장 변동폭 비슷하게 움직인 케이스였죠. 이것보다 더 많이 밀렸던 반도체주가 시장 대비 약했던 거고 이런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뭘 해보고 있냐면 지수의 하락에 대한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돌파 매매에 대한 횟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그리고 돌파되고 밀려서 페이크 돌파의 형식도 다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좌 하나를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했던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을 2개 정도 골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반도체 두 종목이더라고요. 하나는 한미반도체였고 하나는 테크윙이었어요. 2개를 하루에 1,000만 원 그 이상 에너지씩 계속 받아내보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를 내리누르는 이 조정 안에서 주도주 섹터 같이 눌리잖아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받아내서 평단 관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돌았을 때 얘네가 재차 돌아나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미반도체나 테크인 같은 것들을 계속 받아내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수가 안정화돼서 올라갔을 때 시장의 원래 주도주였던 애들의 반등폭이 여타의 개별주보다 더 강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돌파까지 더 일어날지 이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여타의 돌파 매매는 한동안 횟수가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전략도 한번 가동해 보고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센즈랩은 사이버 보안 관련주.
전체적으로 뭐 보안 관련주가 다 움직이는 장은 아니에요. 좀 개별적인 모습이고요. 다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다 밑에 조금씩 다 터지긴 했는데 와 완전 이 정도면 기준이 완전 딱 섰네 라는 이미지의 자리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탑30 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완전히 개별 장세네요. 묶어서 움직이는 섹터가 딱히 안 보입니다. 첫 번째 종목도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개별 상한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 자율주행 관련 개별주들도 현대모비스 소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 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후발 패턴으로 신고 패턴에서 52주 뽀개고 역사적 신고가까지 오늘 다 돌파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거래까지 계속 증가시키면서 올라가는 패턴이어서 탑30반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상태다. 금일 신고가까지 부셔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안 보이던 최저임금체 관련주가 몇 개 보이고요. 시장 지수가 이제 하수상하니까 이런 애들이 조금씩 또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면서 개별 반등. 푸른저축은행은 당연히 제주은행 튀면서 짝짓기 매매가 들어간 것 같고요. 한양 ENG 이런 애들은 은근히 다 돌아가서 움직이잖아요. ENG자 붙은 애들이 특히나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반도체 팹 만들 때 초반에 설계하고 직구하는 하이테크 건설주들이잖아요. 한양 ENG, 신성 ENG 이런 애들은 미국 쪽에서 에너지 보조금이 9조 원 받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공장을 어느 정도 더 캐파를 규모를 더 키우겠네. 이런 뉴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소식 나오니까 강해지고 있는 상태. 그 다음 유리기판 관련주들 개별 등락이 조금 있고요. 중동의 분쟁, 석유 관련주 이럴 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 알겠다. 근데 실체적인 에너지보다는 약간의 테마성 움직임으로 포착하는 게 맞고 우리가 이란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타격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쪽 선박을 이란이 납포하는 행위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이게 어디 국제적인 어디를 미사일로 때렸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를 셧다운 시켜버리면 중동 에너지, 분쟁 에너지 커지면서 유가 또 자극되고 물류도 다시 한번 쇼티지가 나버릴 거예요. 그러면 유가 올라가고 물류가 쇼티지 나버리면 이거 딱 합치면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또 때리는 거죠. 뭘로? 물가로. 물가 상승 압력도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바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은 계속 낮춰지고 뒤이어지고 막 이러니까 어디를 때렸다 보다 거기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이거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엘컴텍 같은 애들은 금 관련주 이미지 때문에 안전자산 이미지 때문에 시장이 찌글거리니까 튀어오르는 케이스일 거고요. SCI 평가 정보나 고려 신용 정보 이런 애들 있잖아요. 특히나 신용 평가하고 채권 추심하는 애들. 머릿속의 이미지로는 시장이 고금리 환경에 계속 오랫동안 노출되면은 이런 신용에 크랙이 나면서 채권 추심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커질 거야 라는 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시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기본치라는 게 있어요. 기본치 이상으로 시장이 더 깨져버리면 저기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아니면 연착륙이라거나 아니면 조정이 들어가도 좀 안정적인 침체에 대한 이미지로 들어가야 저기도 먹거리가 커지는 거지 크러쉬가 났을 때는 저기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살아나면서 평가 정보나 고려 신용 정보 같은 애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빅텍 오랜만에 보네요. 5%대 정도 상승.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타격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그거는 시장에 또 한 번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라면 단기적 요인이라면 중장기적 요인은 유가를 건드는 에너지들 그다음에 해협을 봉쇄시켜서 수에즈 운하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을 지금 딱 막는 모습 이런 거 안 나오는 게 가장 시장한테는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4월 달에 이루어진 이 시장 조정이 2024년도에 고점을 알린 신호고 2700 중심단에서 이제 고점을 알렸고 끝난 거냐 아니면 지금이 2024년 몇 분기 뒤를 이어서 어디쯤 중간에서 나오는 조정이냐 이거 고민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간 어디쯤에 나오는 조정이다 하면은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조금 잦아들어서 중장기 위로 양봉이 딱 쓰고 이런 안정화가 조금 시작됐을 때 다시 한번 가열차게 힘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고점이다. 이제 지금부터 봐라 지금 고유가에 고환율에
고물가의 경기 침체 시작이야. 앞으로 2700 중심 꼭지 본 거야. 너네 경기 침체 시작이라니까? 이런 마인드 계속 강해지다 보면은 이런 시장이 조정을 딛고 올라서는 때에도 아무런 행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경기 침체에 언젠가 올 수 있죠. 근데 당장 그게 오늘이라고 아무도 확증할 수 없어요. 만약에 더 뼈 아픈 거는 침체가 오기 직전부터 내가 시장을 계속 마이너스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면서 계속 인버스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에너지일 때 더 많이 다칠 거예요. 차라리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이용해 버릴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저도 주도 주식 때 가장 강한 종목들을 막 실험을 해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너도 나도 시장을 강하게 보는 사람도 시장을 약하게 보는 사람도 다 합치에 이르러서 이제 진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합치를 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시장을 한쪽 방향성으로 확정 짓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마감 이야기로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오전장에 이 말 못할 스트레스 같은 것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드러날 때가 가장 내 심리적인 압박이 강한 거지. 만약에 내일 지수의 안정화가 또 일부분 발생을 하죠? 오늘의 느꼈던 심리는 반감돼 버릴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때는 항상 의식적으로 반감시키는 화이팅을,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나올 때는 평시와 같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같이 계속 쭉 먹어가다 보면은 시장에 대한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중심선이 딱 잡힌다는 거죠. 오늘은 부정적인 마인드보다 안정화가 될 거야 되는 긍정적인 희망으로 오늘의 시장의 변동의 마이너스를 반감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처럼 함부로 시장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는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계획하에 분할로 평단가를 맞추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내 계좌를 딱 봤는데 마이너스 4, 5%가 찍혔어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현금이 있어요. 아니면 플러스인 종목이 있어요. 그걸 팔아서 이걸 사거나 현금을 지수 상태가 아직은 안정화가 안 됐는데 이걸 사서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로 만들거나 이런 거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오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긍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길 바라면서 오늘 15일 장마감을 마치겠습니다. 노래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